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는 임진원입니다. 이제 기초 이론 강의 시즌이 시작됐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시험을 치셨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처음 시험을 치시든, 아마 2차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1차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이때 강의가 제일 뜻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를 쭉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오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이제 또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이제 지금 뭐 이제 베리타스 여러분들 답안 채점 이제 그거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이론 강의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강사로서 뜻깊은 거는 최종 합격자들의 시작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강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굉장히 지금 초롱초롱한 상태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2차 들어가시겠지만 2차 들어가기 직전이라든지 면접할 때 보면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체력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래서 좀 찌들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또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나면 예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생기를 그대로 되찾는 것 같아서 참 1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쭉 지켜보면서 합격을 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뜻깊은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아침에 좀 이제 좀 설레더라고요. 어제 좀 밤에 잠도 안 오고 좀 그래서 어떻게 또 1년을 잘 보내볼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저는 목표 설정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1차 합격이 아니죠, 그죠? 최종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차 합격은 당연하고 그리고 1차 합격을 하면서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수험 전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또 기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업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수업에 관한 외적인 그런 내용이나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끼리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 고민하고 상의하고 토론하면 이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시험 준비할 때 제일 좋은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체계화된 시스템이 학원에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물론 개개인별로 이걸 따라가는데 버거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꾸역꾸역 따라가서 결국엔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른바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1년 동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수험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히 수업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할 텐데요. 자료 해석은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책 뒤적뒤적 하시는데 이제 토 나올 때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막 급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오늘 받으셨나요? 강의 계획서 없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없고요. 제가 강의 계획서 뭐 토대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사항들 그런 얘기들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공부하는 이 영역의 이름이 뭐예요? 자료 해석이죠. 감사합니다. 한 5달, 6달 지나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유일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오는 강의가 이 강의라서 자료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거의 괴담 수준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뭐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홍보 포스터 문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료 해석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합격을 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수험생이라도 똑같을 거예요. 합격자가 한마디 하는 게 더 힘이 있거든요. 그죠? 왜 이렇게 안경에 힘이 끼죠? 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말을 오랜만에 많이 해봐서 잠시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 지금 자세거든요, 자세. 이 자세를 똑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 해석이 뭘까? 제가 요거와 관련돼서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이 나오니까 신나서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5월 31일이고, 그리고 이제 2차를 보는 이제 기간이 보통은 뭐 7월에서 8월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독서실 덥죠? 그죠? 안 더워요? 저는 이제 항상 공부할 때 바깥에서 말하는 이제 날씨나 그런 것보다도 독서실은 항상 더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독서실 에어컨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빨리 튼 편에 속하는데, 자, 그러면 이때가 더워요? 이때가 더 더워요? 어디가 더 더워요? 보통은 우리가 7, 8월이 더 덥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거기서 스탑. 여러분들이 방금 그 대답할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7, 8월이 더 덥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7, 8월에 내가 땀을 흘린 경험이 많다거나, 그죠? 뭐 회색 티를 입었는데 여기가 흥건하게 젖었던 경험이 있다거나,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온도로 따지면 얘가 한 20도 대략 범위 내에 있죠. 그리고 얘가 30도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7, 8월에 31일 날짜가 37.5도다. 뭐 이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디가 더 더워? 라고 물어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더 덥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범위니까 여기가 더 덥다 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료 해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 해석이 수험가에서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자, 윤진원 파가 있고, 네. 제가 좀 자기애가 강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윤진원 파가 있고, 기타 파라고 할게요. 아니,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같은 편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딴 데서 이런 얘기하면 돌봤는데, 자, 기타 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굳이 너 계산해야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기타파도 이제 갈려요.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제 실제로 합격수기 보면 제 수강생들 중에서 계산 연습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어느 정도 하는 건 좋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계산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계산 능력은 단기간에 막 극단적으로, 뭐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은데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료 해석이 이런 거라고요. 그죠? 이런 건데 우리가 계산이라는 거를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많이 봐줘도 여기까지 그냥 숫자를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냐면, 자, 일단 시간.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40문제 90분 안에 여유 있게 풀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보통 한 문제에 선택지가 5개예요. 그러면 40문제면 몇 개예요? 200개거든요. 200개 선택지를 다 계산으로 풀겠다. 뭐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한다는 거 일단 시간적인 면에서 분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정확성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본인 시험지 펴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있죠. 그죠? 평소에는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긴장감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계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밀어나가다 보면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과 정확성 측면에서는 계산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항상 계산의 영역을 줄이는 것이 시간 내에 네가 들어올 수 있고 정확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죠? 교주 같죠?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자료 해석에서 고득점 받고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이 이런 얘기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이라서 이 강의가 보통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곤란해지진 않고 원장님이 곤란해질 수 있는데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는 기본 자세는 똑같고, 뭐가 중요하냐? 기출.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우리나라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민경채.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7급. 그리고 세 번째, 5급이랑 외교원. 그리고 입법고시 이렇게 있습니다. 7급 공채는 7월 11일 날 보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이 시험이랑 이제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문제를 보는 시험류들은 다 이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경채에 있는 기출문제를 싹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2권 있으실 텐데, 첫 번째 개념책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들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같이 다루면서 개념을 잡을 거고, 그리고 그 문제만 보면 끝이 아니죠. 기출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기출을 다 보는 사람이에요. 기출을 뭐만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기출을 10개년치를 볼 건데, 민경채 10개년치 기출문제집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왔다 갔다 하고 과제로 뭐 몇 번 불러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풀어보는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건데, 이 수업을 들으면 무엇이 좋은가? 그죠? 여러분들 합격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합격하면? 세종시에 집 사고 싶어요? 이미 살 수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이 한 3, 4년 정도 일찍 시작해서 했으면 지금 큰 돈을 벌었을 텐데, 그건 이미 이제 우리가 지나간 거,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이제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뭐 고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합격하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출제 검수 과정.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출제하거나 검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첫 번째, 교수님들. 이게 출제진이에요. 출제진. 그리고 현직. 현직에서 이제 출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는 행정적인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합격생들이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딱 합격하잖아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누구시죠? 이러면서 이번에 무슨 이제 출제 검수하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가 무슨 순으로 올까요? 점수 순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잘하잖아요. 그럼 무슨 출제를 의뢰받아요? 자료 해석 출제 검수를 의뢰받습니다. 보통 출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검수 정도 수준에서 이 선택지는 너무 과하다, 이 선택지는 어떻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거기가 이제 의견이 피드백이 반영이 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보는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갈까요? 자료 해석에 재학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르텔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배우고 가서 출제하고 검수하고 그 밑에 학생들이 또 배우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른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이 저는 절대 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그래 도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 다 옳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여러분들 젊음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1년 1년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뭐 얻고 잃게 될 텐데 잃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다른 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경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이제 그 무슨 원서 낼 때, 무슨 기업이나 원서 낼 때, 제가 고시 공부를 5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진로가 이 행시나 외견을 준비하다가 혹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공기업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공기업에 가는 분들은 대부분의 풀 한 80% 이상은 이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뭐예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는 거. 이 공부를 학문하듯이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시험을 패스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 때로는 이건 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윤진원 자료해석을 들으면서 이거 사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점수가 잘 나오면 저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강사 시작할 때 처음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직하게 오랜 시간 엉덩이로 공부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 1년 다시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빨리 합격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강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중에 길 가다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떨어졌잖아요. 길에서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돌을 집어듭니다. 그 돌을 집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기출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